그러면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씩 퇴충하고 연충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고, 죄송해. 자기가 안 지워야지. 잠시만요. 안 지운 이유가 있겠죠. 저 귀찮아서. 잠시만. 일단 무시 여러분들. 설명할 거니까 위에 보시면 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미리 인정해주는 부채인 우리가 퇴충하게 퇴충 했죠. 연금 충당금 연충이라고 할 거면 연충 해보자.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전기말 부채 잔액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말 부채 잔액이 2,000원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장부상 분계 해볼게요. 장부상 분계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 그럼 일단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올해 연도가 7기라고 가정 7기 그럼 6기까지의 부채가 1,000원이 있어야 돼요. 6기까지 맞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전기 이전 설정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7기다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6기까지 누적적으로 비용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설정액이 비용 잡는 거잖아요, 미리.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7기다라고 하면 부채라는 게 1기부터 6기까지의 누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비용도 1기부터 6기까지 누적적으로 미리 비용 잡았다라는 뜻이지 6기만 딸랑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요. 알죠? 그리고 퇴충을 미리 잡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계액의 100%를 다 회사는 설정하잖아요. 맞죠? 그 설정을 누적적으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누적적으로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에 퇴직금을 30원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시간에 우리 퇴직금을 지급하면 바로 비용하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먼저 상계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전년도 말에 부채가 1,000원이잖아요. 실제로 나간 부채예요? 나갈 부채예요? 나갈 부채인데 미리 부채로 인정받았죠? 그리고 미리 비용했잖아요. 실제로 주지도 않았는데.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 인정받았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줬었을 때 또 우리가 비용하면 이중으로 비용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상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면 부족하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거 없다라는 뜻이시기도 해요. 뜻이시기도 해? 왜 얘한테 존댓말 쓰고 있는 거야? 뜻이기도 해요. 맞죠? 미리 비용한 게 없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더 퇴직금 준 거는 또 우리가 비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논리예요, 그 논리. 회계에서 외우셨던 게. 아무튼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 우리가 지금은 왜 설정이냐면 세법상 한도는 여기 다 10장이든 11장이든 송금될 한도거든. 송금될 한도. 맞죠? 송금될 한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는 거 여러분들이 설정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법상 한도와 비교해야 될 회사의 계상액은 회사의 설정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단기에 설정할 때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 보지 마요, 제발. 여기 보지 말고 제발 여기서부터 봐요.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2,0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추정 먼저 하죠. 예상부터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설정 전 잔액을 빼죠. 그럼 설정 전 잔액이 기초에 1,000원 있었다가 단기 중에 30원 없어졌으니까 970원이 설정 전 잔액이 될 거예요. 동의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사가 얼마를 설정할 거냐면 1,030원을 설정할 거예요. 이게 올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죠. 자, 어떻게 잡아요? 차변에 퇴직급여, 플레임 원래. 그다음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잡죠. 그쵸?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세법 할게요, 세법. 자, 세법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는 인정 안 한다라고 했죠. 네, 지금 우리 연충하는 게 아니라 퇴충하고 있어요, 퇴충. 먼저 잘 찾아오시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퇴충이 연충에 엮이면 가장 어렵다라고 했고 출제가 됐어요. 3번이나. 했죠. 그래서 어떻게 가정하냐면 우리가 퇴충을 세법이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도 인정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5% 정도는 외부 적립이 없어도 부채로 미리 인정해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5%. 그럼 여기 5% 곱하면 아마 50원이 될 거예요. 50원. 그래서 세법 여기 분계. 세법도 그래.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우리 5%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세법도 우리가 미래에 지급할 부채지만 전년도까지 50원을 부채로 인정을 해줬고 전년도까지요. 그 차변에 누적적으로 1기서부터 6기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가정. 그러면 아마 전년도에 세무조항이 있을 거예요. 맞죠? 어떤 세무조항이 있을 거냐면 일단 송금, 불사님. 맞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송금, 불사님은 작년도만 한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우리가 부채의 차이죠.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인데 가산 조정이면 당연히 플러스 유보에 바로 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 이렇게. 예. 자, 근데 이거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요게 전년도의 한도가 되겠죠. 이 비용 50 있잖아요. 이 비용 50이 우리가 전년도까지의 세법상 퇴충의 설정 한도가 될 거예요. 왜 한도냐면 얘는 외부 적립 안 한 건데 인정되는 부채죠. 그죠? 그럼 우리가 외부 적립하지 않았다라는 건 추정되는 송금이다라는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추정되는 비용이면 한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세법상 전년도까지의 비용된 한도는 50이었는데 회사가 전년도까지 1,000원을 잡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에 얘를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얘를 시험에 어떻게 줄 때가 있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를요. 이걸 어떻게 줄 때가 있냐면 우리가 전기 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죠. 을표에 퇴충 한도초가 950이 있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우리 자적을표가 유보잔액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과 유보거든요. 그럼 유보면 누적이기죠. 유보 누적이 자산부채 차이니까. 맞죠? 그럼 퇴충이 한도초과가 950 있다라고 주고 아예 그냥 기말잔액에다가 950 이렇게 플러스 유보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년도까지의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가 있다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됐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회사가 비용을 미리 1,000원 잡았죠. 근데 세법은 미리 비용으로 인정한 게 5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50원만큼은 미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채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 적은 거. 부채 유보는 적은 거야, 적은 거. 여기 딱 봐도 적은 거 적은 거. 맞죠? 자산의 유보 생각하시면 거꾸로 돌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맞죠?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으니까 부채 유보는 세법이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래에 지급할 부채인데 미리 부채로 인정을 해주면 미리 비용 인정 받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이 부채로 인정을 안 해줬다라는 건 적다라는 것. 그럼 전년도까지 부채로 인정을
세법이 안 해줬다라는 건 그 말은 미리 비용도 인정 안 해줬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게 중요할 거야. 앞으로 계속 이제. 알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에 30원의 퇴직금을 줬어요. 그러면 세법도 마찬가지죠. 미리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으로 50원은 전년도까지 인정해줬잖아요. 그죠? 당년도에 나갔을 때 똑같이 세법도 퇴충하고 상계라는 건 똑같아요. 아시죠? 벌써부터 토 나오죠, 여러분들? 퇴충이 이게 짜증나. 진짜 짜증나요. 대손충남도 그렇고. 됐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단기의 설정이에요. 설정 잘 보셔야 돼, 설정. 요게 이제 또 우리 나중에 연결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게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하는 부채인 퇴충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계액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한다고요? 0%. 0%. 지금 현재. 이건 과거의 5% 인정이, 왜냐하면 과거 건 우리가 퇴충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현재는 0%라고 가정. 지금 현재는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지금 현재는. 그죠? 왜 위에 있는 5%는 우리 시험에 퇴충 나올 걸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알죠? 연습하는 거. 자, 그래서 요게 기말잔액이에요. 2,000원의 0%만큼이니까 지금 현재 퇴충이란 부채로 인정을 하나도 안 하겠다라는 거. 요게 기말잔액입니다. 근데 설정 전 잔액이 얼마는 있어요? 세법상 설정하기 전 잔액. 20원 있죠. 50 기초에 있었다가 30원 감소했으니까 20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정 전 잔액이 20이에요. 자,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좀 외워요. 우리 설정 전 잔액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에다가 지급을 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설정 전 잔액은 기초 빼기 지급이에요. 맞죠? 이거 안 해오시면 나중에 연충 못 풀어요. 퇴충 있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 기말잔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자, 여기. 자, 하면. 자, 기말잔액은 설정 전 잔액에다가 설정액을 더하면 기말잔액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설정 전 잔액 더하기 설정액이라 한 거예요. 외우셔야 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초 빼기 지급 더하기 설정하면 기말잔액 된다라는 겁니다. 설정 잔액 대입하면 여기에 기초 빼기 지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초 빼기 지급 더하기 설정액 더하면 기말잔액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어요. 나도 연충할 때. 어렵다고 이미 사전에 예고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좀 짜증나요, 많이. 처음 접하실 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쪽 동네 할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 고생 안 하면 안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회계가 좀 뒷받침이 정말 많이 잘 돼야 돼요. 여기는. 됐죠? 이렇게. 그럼 설정액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렇죠? 기말에 0이 있어야 되는 기말잔액 0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설정하기 전 잔액이 2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를 빼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 20.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액이 플러스일 때는 회계 때 설정액이라고 배우셨지만 만약에 설정액이 마이너스 뭐라고 배우셨을까요? 그죠? 방금 들렸는데 환입이라고? 누가 아니 잘못 들었나? 내 환청이 들렸나? 환청이었나? 환입한다라고요. 맞죠? 환입이 뭐냐면 이미 지금 0이 있어야 되는데 2나 있잖아요. 2 너무 많다. 다시 들어와. 우리 환승할 때 환자 써요. 환승. 다시 탑승하는 게 환승이잖아요. 다시 입 들어올 입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 전 잔액이 기말 잔액보다 많으면 우리 기말 잔액 0 되려면 2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분계 끊겠죠. 퇴충이 기말 잔액 0 돼야 되잖아요.
0 돼야 되니까 퇴충을 오히려 줄여야 돼요. 늘리는 게 아니라. 맞죠? 그리고 환입시킬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설정할 때는 비용을 늘렸죠. 맞죠? 그럼 환입일 때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인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세법에서 이 수익이다라는 거 입금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20원 세금 내라는 거예요. 수익으로 본다라는 건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법적인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우리가 40%, 35% 이렇게 5%씩 줄였다라고 했죠. 맞죠?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세무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 올해 연도부터는 외부 적립 없어도 외부 적립이 없으면 미리 부채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수익으로 과세할 거예요.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걸 0%로 하면 내지 이제는 이제 0% 인정 안 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예전에는 인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인정을 안 해줬어. 인정 안 해줬다고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인정을 해줬다가 여러분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환급을 해줬다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환급을 안 해주겠대. 환급 안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는 세금을 더 내야 돼. 계산해봤더니 세금 내세요 하면 억울하잖아, 여러분들. 그동안에 환급 받았던 거 이제 다시 토해내세요 하면 얼마나 억울해. 맞죠? 사례 들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액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 우리가 수익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법적인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죠.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0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0. 마이너스 20은 수익이잖아요. 0으로 본다라는 건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다라는 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분계 없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퇴충 쪽에서 만약에 설정액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이렇게. 그럼 요게 세법상 한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설정할 한도. 한도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여러분들. 추정되는 비용인데 0인 거죠, 0. 근데 장부에서 비용을 1030이나 적었잖아, 올해. 되세요? 여러분들 한도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0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맞죠? 한도를 마이너스 20으로 하게 되면 과세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도라는 게 추정되는 비용이 있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는 0인데 세법상 회사는 1030 적었으니까 이때는 송금, 불산입, 퇴충, 유보고 얘는 한도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가 플러스 유보. 됐어요, 이렇게. 자,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요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아까 이 세법상 보는 거예요. 세법상 퇴충이요. 그럼 세법상 퇴충이, 장부에서는 퇴충이 1000이 있죠. 퇴충이 1000이 있죠. 1000. 전년도까지요, 전년도까지. 자, 전년도까지 퇴충이 1000 있는데, 세법상 퇴충은 50이었죠. 전년도까지요. 맞죠? 그럼 나머지 950원은 우리가 미리 비용으로 인정 못했던 거예요. 950은. 맞죠? 그런데 단기에 퇴직금이 30원 나갔잖아요. 맞죠? 30원 나갔을 때는 미리 이 세법상 퇴충이다라는 건 미리 우리가 부채로 인정받았으니까 미리 비용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비용 인정받았으니까 이 30원은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30원은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거에서 나갔다라고 본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송금 부인에게서 아직 안 나간 거예요.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뭘 출제하냐면 여기가 금액이 커지는 걸 출제할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시험에 냅니다. 자, 넘어가고요. 보이시죠? 금액이 방금은 30원이었지만 40원, 400원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세법상
퇴충을 초과해서 퇴직금 주는 거예요. 이제는 따보시죠. 자, 이번에 퇴직금 400원 나간 거예요. 400원. 자, 400원. 자, 이제 세법입니다. 자, 퇴직금이 400원이 나갔어요. 그럼 400원이 나갔을 때 우리가 세법 입장에서는 미리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게 50원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400원 중에서 일단 요 50원은 미리 비용 인정받은 거에서 준 거니까 퇴충하고 먼저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리 비용 인정받은 건 없죠. 그럼 나머지 350원은 이제 비용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뭐 이 분계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러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냐? 해볼게요, 세무조정.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장부상 비용 빵, 세법상 비용 350. 맞죠? 그래서 송금 산입이고요. 맞죠? 그리고 퇴충이라는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 그냥 그 차변대변 보지 말고 어차피 송금 산입 가산 조정인데 부채의 차이면 그냥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맞죠? 근데 굳이 표현하자면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 그럼 장부는 400 감소죠. 근데 세법은 50 감소죠. 맞죠? 그럼 세법이 더 감소, 덜 감소? 덜 감소. 맞죠? 덜 감소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세법상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 덜 감소니까. 늘어난다는 거죠. 부채가 늘어나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인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채의 차이잖아요, 딱 봐도.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유보 추인입니다. 요거 추인이에요, 추인. 유보 추인입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해볼게요, 그림으로. 자, 보시죠, 그림으로. 아까 그림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전년도 말에 퇴충 추계액이 1,000원이었잖아요. 이 추계액이 세법은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준 50원과 미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송금 부인의 950 나눠진 거죠. 그죠? 근데 아까는 300원 나간 거지만 지금은 400원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원이 나갔을 때 일단 어디서 없어지냐면 미리 송금으로 인정받은 거에서 50원 일단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50원 감소. 그럼 나머지 350원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송금으로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에서 이제 350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으로 미리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제 퇴직금 주니까 이제 인정해줘야죠. 그러면 이건 뭔 뜻이냐면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걸 이제 인정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에서 배웠던 거 똑같잖아요. 한도초가 나중에 네가 미달하게 하면 인정해줄게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과거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유보 추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부 추인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요. 회사가 퇴직금을 1,000원 줬대요.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1,000원 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1,000원, 얘 950원 되는 거죠. 그럼 얘 1,000원, 얘는 퇴충이 1,000원 넉넉하니까 퇴충 다 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 유보는 퇴충의 유보고 우리가 지금 딱 눈으로 확인해 보면 장부가 많았었잖아요. 많았던 장부에서 950원이 더 없어졌죠, 여러분들. 맞죠? 없어졌으니까 장부가 퇴충 빵이 되죠. 요거 세법도 퇴충 빵이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유보 추인이 일어난다면서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퇴충이라는 거 언제 우리가 감소하냐면 지급할 때 감소해요. 맞죠? 그럼 곧바로 추인인데 지금은 일부 지급이니까 일부 추인하는 거고요. 많았던 세법에서 많았던 장부에서 더 없어지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럼 차이가 나는 게 일부 감소가 되니까 일부 추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따져도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에서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추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거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세법상 퇴충 기초 잔액이 뭐냐면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 준 거죠. 세법에서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요. 맞죠? 항상 이게 퇴충이든 연충이든 미리 실제로 안 나가서 퇴직금 안 나갔는데 미리 인정해 주는 쪽이에요. 되시겠어요? 거기를 초과해서 줬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과해서 줬다라는 것. 알죠?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못한 거에서 나갔으니까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추인 나온다라는 거예요. 방금 사례 따지면 50원 초과해서 350 더 나갔잖아요. 자, 됐어요. 일단 여러분들 10분 쉬셨다가요. 여기는 의미가 없네요. 여기는 의미가 없고 여기는 많이 중요해요. 10장하고 11장이 어려운 이유가 다 들어보실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는 세무조정 어떻게 했냐면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해서 세무조정했죠. 그렇죠? 여기는 거꾸로예요. 세법상 금액을 안 줘요. 10장, 11장은 우리 여태까지는 다 세법상 금액 줬죠. 장부하고 세법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별도로 했었죠. 여태까지는.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해요. 세법상 금액을 안 줍니다. 안 주면 장부랑 거꾸로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곧 할 거니까 4교시 때.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장부, 세법, 세무조정 이렇게 있으면 순서대로 1, 2 비교해서 3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근데 10장하고 11장이 어려운 이유가 실기 때 요걸 안 줘요. 요걸 안 줘. 요걸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장부는 다 줘요. 1, 2, 3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장부랑 세무조정을 이용해서 세법상 금액을 구해야 돼요. 짜증나죠, 갑자기?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이 세무조정도 단기 거 안 줍니다. 무조건 과거 것만 주죠. 과거 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장부상 금액 던져주고요. 다 줘요, 장부는 던져주고 세무조정을 과거만 주고요. 그리고 세법상 금액, 그 다음 단기 세무조정 하나도 안 줍니다. 이걸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여러분들.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맞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10장, 11장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제일 최악이라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일단 좀 이거는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우리 4시 5분에 4교시 하겠습니다. 좀 머리 좀 여러분들 좀 휴식을 좀 취하시고 아시죠? 10분 쉴게요. 4시 5분에 시작하죠.